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5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큰 조정을 받고 이제 조금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더블 딥인가요? 이제 쌍바닥 3천형. 예, 정확하게 뭐 가늠할 수는 없겠죠. 지금이 쌍바닥인지 삼바닥인지 아니면 그냥 하락의 과정인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7월 일정을 조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독립기념일 때문에 어제 쉬었죠, 미국 시장이. 7월 6일 FOMC 의사록 공개하고 큰 ISM 비제조업 지수 고용 동향 보고서. 일단 다음 주에는 이제 선물 옵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국내 시장도 옵션 만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태,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벽, FOMC 회의가 이제 발표되는데, 이제 27일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그 중에 뭐 이제 ECB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또 올리고 이러면 이제 뭐 조금 움직임이 좀 달라지겠죠. 다음 주에 또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또 나오고 이러면 좀 시장이 약간 또 얼어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이어져서 우리나라, EMC, 유럽, 뭐 미국 다 계속 금리를 0.5% 이상 이렇게 빅스텝으로 올려버리면 일단 시장 유동성은 또 말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채권 쪽으로, 채권 시장 쪽으로 계속 움직임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지금 주시장은 30% 정도. 월봉상으로 코스피가 이 정도 조정받은 경우가 역사적으로 쭉 보시면, 큰 사건, 이제 리먼 사태 때, 뭐, IMF 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조정입니다. 이 30%가 작은 조정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 지수 전체적으로 지난달 한 달만 했을 때 지수가 거의 15% 조정받았고요.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했는데 고점 대비 한 30%에서 40%가 코스피가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가장 큰 조정을 받았을 때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언제죠? 이 리먼 브러스 사태 때도 2000에서 1000 거의 이때는 한 50%까지 조정받았죠. 이때는 가장 큰 조정이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도 2000에서 1500 거의 한 40%. 이번에도 3300에서 그러니까 이게 절대 작은 조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조정 받을 때 이제 미국 지수인데, 미국은 솔직히 말해서 뭐 지금까지 워낙 나스닥이 많이 올라왔고, 여기서 2008년 대비했을 때는 뭐 거의 16배가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정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대신에 이제 미국 주식들의 멀티플이라든지 기업들의 성장이 굉장히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올라갔다면, 지금도 현재 기업들이 뭐 구글 같은 기업은 엄청 발전했죠. 근데 문제는 아마존이나 뭐 애플 같은 기업도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219조인데 애플 시가총액이 2700조 정도 되거든요. 뭐 구글, AB 뭐 다 합치면 2000조 정도 되거든요. 아마존 2000조 정도. 이러면 뭐 좀 고열 과한 좀 버블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미국 기업들이 PR이 10배에서 20배 정도 사이고, 뭐, IBM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제조업 괜찮은 애들은 10배 정도 수준에서 놀고 있는데, 기술주들이 지금 거의 30배에서 놀고 있거든요. 30, 40배에서. 이 부분이, 나스닥이 더 꺾어지는, 빌미를 제공하면, 나중에 실적 발표하고, 유동성 더 축소하고, 금리 올리고 이러면, 만선도 나스닥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기술주들은 일단 최대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구간에서 현금화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얘기 드릴 부분은 이제 카카오 쪽인데요. 카카오랑 네이버. 오늘 이제 기술주들이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뭐, 데브 시스템즈, 컴퓨터솔텍스.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변동성이 컸던, 게임, 뭐, 인터넷, 뭐, 지금 얼마 전에 인소프트도 폭락했다가 지금 조금 오늘 돌아왔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뭔가, 큰 조정을 받았고,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
지금 펄어비스도 보시면 거의 64%, NC소프트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65%, 넷마블 63%, 컴투스 59%, 네, 뭐 컴투스 홀딩스 이건 뭐 올라가는 이유가 없었죠. 이 말 같지도 않은 것들로 다 올랐습니다. 데브시스터즈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의 작전주였죠. 캐랩턴 60%, 카카오 게임즈 57%, 카카오뱅크 67%, 카카오페이 74%, 카카오 58%, 하이브 64%, SM 아니고요. 네이버 47%, 네이버가 그나마 가장 어떤 시총 대비, 자산 규모 대비, 뭐 자기 자본 대비 가장 좀 튼튼했던 기업이긴 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게임과 인터넷 관련주들이 정말 이제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뭐 가격적으로는 여기서 더 떨어질 게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이제 많이 조정받았는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네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이제 따라 붙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기술적 반등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왜 그러냐면 그동안 쌓인 이 악성 매물을 뚫고 다시 신고가를 내기라는 거의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그동안 제가 주식시장의 역사를 쭉 둘러봤을 때 5년, 10년, 20년 됐을 때 큰 시세를, 대시세를 냈던 종목들이 다시 대시세를 내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식에 어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연령층이 40대, 50대, 60대, 뭐 30대부터 60대라고 쳤을 때 10년 전, 20년 전 과거 기록을 이렇게 되새겨 본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올림픽 때, 북경 올림픽 때 조선주들이 예를 들 수 있겠죠. 조선주. 조선주 쪽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만 보더라도, 현대중공업만 보더라도 대시세를 냈던 종목들이 이 기술적 반등을 했을 때 다시 시세를 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돌파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기술주들이 카카오든 뭐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PR이 뭐 70배, 50배, 100배 되는 아이들이 기술적 반등을 했을 때는 무조건 나오는 게 답이고요. 두 번째는 쉽게 얘네들이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규 투자는 조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매를 하더라도 정말 초단타로 들어가야지 여기서 어설프게 물려버리면 하세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조선주, 지금 조선주하고 비교가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조선주는 뭐 거의 10년치 물량 받아놨다고 영원히 이제 꺼지지 않는 화라산 같이 사람들은 얘기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화장품.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도 중국에서 뭐 엄청나게 뭐 화장품이 이제 팔릴 거라고 해서 조선주 다음으로 이제 움직였습니다. 엄청난 대시세를 줬죠. 그리고 나서 뭐 거의 8만원짜리가 80만원, 뭐 거의 뭐 액면 분할을 하고 뭐 난리치고 해서 모든 중국인들이 마치 아모레퍼시픽의 어떤 화장품을 다 바를 것 같이 얘기했지만 실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바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점점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화장품 뭐 토니모리 지금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10년 동안 화장품 기술이 늘어났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 과거에 그 10년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 SK텔레콤, 통신주. 그 과거에 10년 전에 코스닥 버블, 뭐 컴퓨터주, 인터넷주. 지금 이런 것들이 엄청난 시세를 주고 나서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코로나 때 있었던 언택트, 컨택트 관련, 이제는 컨택트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언택트 관련주들도 엄청난 시세를 줬지만, 이제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또 카카오가 상장한다고 해도, 지금 뭐 카카오도 13,000원짜리가 14만원, 10배 이상 올라간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뇌피셜이고요. 그게 뭐, 정말, 카카오가 엄청난 실적을 내고 발전한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기업들이 이런 시세를 내고 지금 다시 이 시가총액에 걸맞는 규모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장사만 해도 될까 말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여기서 용 빼는 재주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카카오를 다 쓰고 있고 전 세계인들이 갑자기 카카오를 쓰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 근데 그럴 리 만무하다. 예, 뭐 지금 미국의 기업의 엄청난 그런 SNS 관련, 뭐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 그다음에 뭐 구글 관련 이런 기능성이 굉장히 뛰어난 어플리케이션이 많은데 갑자기 카카오페이를, 카카오뱅크를, 카카오를 쓴다고 우리나라 국민 다 써도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내고 있는 이 실적을 카카오뱅크는 낼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은. 네, 그건 저 장담할 수 있어요. 신한주주가 거의 연간 5조씩 6조씩 영업이익을 찍는데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페이가 5조씩 6조씩 영업이익을 찍으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립니다. 예. 그때까지는 이제 성장주가 아니고 얘는 진짜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페이도. 그래서 지금 이 기술적 반등을 보실 때 시각을 첫 번째는 일단은 최대한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두 번째, 신규로 투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손절 라인을 잡고 직전 저점이 붕괴되었을 경우는 무조건 정리한다라는, 최소한 50%는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세 번째, 여기서 그동안 뭐 샀던 사람들이 물타기를 한다든지 뭐 신용을 지른다든지 뭐 추가로 더 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거는 있는 대로 하고 만약 신규 투자 자금이 생긴다면 완전 새로운 쪽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의 주식시장의 어떤 역사를 거슬러 봤을 때 이런 대시세를 줬던 종목들은 악성 매물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현 기술주들이 지금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시가총액에 걸맞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찍어내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린다. 그 다음에 이 산업 사이클이 다시 새롭게 부각되기 위해서는 뭔가 엄청난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모멘텀이 쉽게 나오기가 힘들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네 번째는 주식시장이 이런 큰 변곡점을 거치고 나면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오더라. 늘 과거에 큰 시세를 줬던 종목이 다시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완전히 우리가 몰랐던 뭐 특별히 모를 건 없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산업, 뭐 지금 갑자기 지금 블록체인 했었죠. 뭐 이제 로봇이 살살 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로봇주들이 주식시장을 완전히 지배한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로봇주가 된다든지. 바이오도 과거에 엄청난 시세를 주고 지금 다 망가졌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네. 아니면 그냥 일반 뭐 대기업들이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은행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완전 새로운 업종, 뭐 철강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모르는 AI에서 새로운 신기술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뭐 지금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우주 뭐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론 쪽이라든지 그동안 시세를 냈던 시세보다 훨씬 더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산업의 어떤 큰 변곡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산업이 새롭게 태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주는 것이 맞지. 과거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싸게 사야지라는 생각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과거의 기록상을 보더라도 확률적으로 좀 높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주식 초보적인 생각이다. 주식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그동안 해안이 있다면 이제 그런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완전히 새로운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죠. 지금도 뭐 외국인들이 뭔가 기술적 반등을 계속 노리고 있는데 뭐 바이오든 뭐 화장품이든 게임이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코로나 시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올라오는 족족 좀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만들었다가 새롭게 뭔가 새로운 산업에 앞으로 바뀌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해 드릴게요.